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선거 뇌관된 김포공항입니다. 말 그대로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인천 계양을과 이 김포공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네. 이 항공기들은 인천 계양구 상공을 낮게 날아서 길게 보면 약 11km 거리의 김포공항에 이착륙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개발상 불이익을 문제로 꾸준히 제기를 해왔는데요. 이 후보가 승부수로 김포공항 이전과 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김포공항 존치를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예,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에서 나아가서 복합 물류 거점으로 만들어서 서울 강서구의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다짐도 했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김포공항 국내선의 70%가 제주행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젯밤에만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공약을 취소해달라 이런 제주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서도 왜 멀쩡한 공항을 건드리냐,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제주 선거까지 말아먹게 생겼다 이런 류의 항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여당은 선거 호재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시사 후보는 선수막을 제주 경제 파산시키려는 이재명, 오영훈 후보 사과하라 이렇게 바꿔 달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논란이 큰 사안인데 그런데 이 후보는 왜 선거 막판에 이런 이슈를 다시 꺼낸 걸까요? 이 아무래도 이 연고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정치 신인과 박빙 승부까지 펼치게 되니까 다급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5선을 했던 송영길 후보의 수원 사업이기도 했었는데 지역을 물려받은 이 후보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른바 치트키를 활용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선거 뇌관된 김포공항 느낌표는 대선 후보 그릇에 맞게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는 25년 대 25일의 대결이라는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의 공격에 대선 후보를 지낸 큰 정치인의 영향력 이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대선 지역 공약도 대선 주자급으로 꺼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이 유탄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박지현 3차 파동입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이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어제였죠. 그 지도부에 사과를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듯 보였습니다만 이 어젯밤에 다시 박 위원장이 SNS에 당 쇄신을 약속하는 공동 유세문 낭독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3차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측도 박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상호 공방이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박 위원장이 직을 요구했다.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박 위원장의 쇄신 요구가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을 부린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입니까? 이 박 위원장 측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박 위원장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 위원장은 혁신 제안을 받아달라 선거 이후에라도 책임지고 이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 또 오히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제안한 쪽은 윤 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왜 더 직급 낮은 혁신위원장직을 탐내겠느냐.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20대 여성 정치인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혁신을 하자는 박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예, 이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 위원장이 요구한 86 용퇴론에는 그 대상으로 윤 위원장이 포함된다 이 점도 있고요. 예. 그 밑바닥에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나서는 같은 친문계죠. 홍영표, 전해철 등 대표적 86 정치인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그 윤 위원장 개인의 입장도 있어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큰 변수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회 입성을 해서 그 다음에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박 위원장의 최근 돌출 사과 배후에 있다. 이런 당내 인사들의 추측도 적지 않은데요. 이 후보가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공격할 때 감싸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관측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도 문제죠. 이 후보가 박 위원장을 두둔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후보 입장에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명분으로 당 혁신을 내걸 가능성 아주 높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박 위원장의 혁신 요구와 함께 가는 것이 지방선거 승패와는 또 별개로 당권 도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인 겁니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박지현 3차 파동의 느낌표는 사과 호소당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복수의 당 인사들이 당 투톱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당이 깨져야 산다 이런 하소연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 혹시 투톱에 양보 없는 이런 내분이 선거 이후 주도권 다툼까지 생각한 전초전 성격이라면 더 이상의 사과가 사과 호소 정당이라는 오명만 부르지 않을까 이 부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